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춥죠? 식사는 아침에 하고 다니시죠? 밥 잘 먹고 다녀야 됩니다. 아침. 자, 오늘 614페이지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 할 차례죠? 네,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 이게 보니까 2000에 마장 휴면 빌가 사포레 뭐 이름이 이게 너무 어렵네. 이게 분양하던데 보니까 62제곱미터가 2억대, 84제곱미터가 3억 7천 있네요. 분양 비싸요. 3억 7천. 이게 레이크뷰 이거는 6억 9천이었는데 84제곱미터 분양가가. 마장이 여기 제가 뭐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호갱노노 이거 어플 깔아놓으니까 실시간으로 다 알려주더라고요. 안 좋아요 위치가? 예? 학교가 하나 있어요. 여기보다는 분양가 훨씬 거의 절반이네. 절반. 이게 레이크뷰보다는 분양가가. 이게 아마 택지지구라서 좀 그 분양원가가 공개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택지지구 아니니까 그냥 자유롭게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래서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거의 공삽이더라고. 1억 8천이 공삽이고 땅값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62제곱미터면 한 59제곱미터가 25평 이런 거니까 62제곱미터 분양하더라고요. 자, 614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할 차례.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이고요. 다음 주부터 3월부터 또 처음부터 3, 4월 진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5, 6월 또 처음부터 합니다. 아직 4바퀴를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다고. 같은 내용을.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어도 가면 갈수록 이 과목은 쉬워지고요. 뭐 예를 들면 민법 같은 거는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과목의 특징이 좀 다르다고요. 그래서 다 똑같이 공부하는 요령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7월 문제풀이 하기 전까지 5, 6월까지는 민법 위주로 하셔야 돼요. 민법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간 남으면 이제 학개론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공법도 내용이 많지만 공법도 사실은 단순히 뭐 제가 남은 과목을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암기하는 게 2차 과목은 대체로 많거든요. 과목의 특징이. 그래서 암기하는 건 지금 다 암기해봐야 어차피 안 보면 다 잊어먹어요. 시험 볼 때 되면.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니까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몰라도 암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막판에 한 달만 암기하면 되냐? 안 됩니다. 다 포기해버린다고. 중간에 그냥 점수가 안 나오고 이러면은 끝까지 버티면 괜찮은데 잘 참고 그냥 하고 억지로라도 학원에 이게 나와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터넷으로 나중에 듣는다 이게 말이 쉽진 않아요. 저도 남의 인터넷 강의 들어보지만 1시간을 제대로 못 듣고 1시간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유튜브에 구독자들이 그 한글 이력을 데이터를 보면 5분을 못 듣더라고. 5분을.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을 5분을 못 들어요. 그 1시간 듣는 사람이 없다고. 전부 5분 안에 다 딴 채널 돌려버린다고요. 안 듣고 계속. 그만큼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학원 나오면 억지로라도 최소한 3시간 이상은 공부하니까 일단 학원 빠지지 않고 뭐 모르든 알든 듣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614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지난주에 그 상가 주택 비교하는 프린트 내드렸죠. 핵심적인 내용은 거기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상가 주택 비교해드린 거. 자, 주택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건 시대적 배경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도 전두환 정부 때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독재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한다 하면 따라야 됐습니다. 근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년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김대중 정부에서. 그러니까 야당에서 또 건물주들이 여기가 빨갱이 세상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모든 상가를 다 적용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담보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이때까지 은행 융자 받았는데 대항력을 인정해줘가지고 최우선 면제를 모두 다 해줘버리면 그만큼 담보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건물주들은 대출 갚아라고 할 거고 안 그러면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을 못했습니다. 거기 615페이지에 있는 표에 있는 서울에서는 9억,
과밀억제권역에서는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이하의 상가만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2002년 그 당시에는 서울이 3억이었습니다. 지금 3배 올란 거예요, 이 금액이. 처음에 시행할 때는 처음에 시행할 때 금액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614페이지 대상 건물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만 적용됩니다. 이 사업자 등록의 대상 영업용 건물인데 이때 양가로 2번 상가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용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가로 3번 비영리 사업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책에는 뭐 단순히 상품 제조, 보관, 가공하는 거는 상행위로 영업용으로 볼 수 없다. 공장, 창고 이런 것도 적용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중개실무상 주의해야 될까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어린이집 이런 거 적용 안 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뭐 주간 노인 보호센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사업자 등록 못 했다고 하니까 누나가 어린이집을 했거든요. 옛날에 어린이집을 원장을 운영을 했으면 등록했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 사진 찍어서 보내봐라 하니까 사업자 등록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그래서 청에 그 어린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안 민법 임대차가 지금 왜냐하면 주택으로도 사용 안 하니까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니까 어린이집 세법에서는 뭐 주택으로 취득세 내고 이런 거 할 때는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겠죠. 법마다 다 달라요. 무조건 또 세법하고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 안 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적용 안 됩니다. 어린이집은 민법 임대차를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615페이지 양가로 2번 차임의 환산보증금 이 9억이라고 했 그럼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게 환산보증금입니다. 월세가 100만 원이면 전세 보증금은 1억입니다. 1억. 그럼 9억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이면 월세 80만 원만 되고 800만 원 해야 되겠죠. 800 곱하기 100 해야 8억이죠. 그리고 보증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고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615페이지 거기 오른쪽 맨 위에 OX 나와 있는 OX 환산보증금 산정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 이게 환산보증금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양가로 3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일부 적용 거기에 616페이지 9개 이거는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 표준 대게를 먹으라고 권했다. 영덕 대게가 아니라 표준 대게, 임시 표준 대게입니다. 요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원래는 9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되는데 9억 초과되면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최단기 존속 기간,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거 적용 안 됩니다. 9억 초과하면. 근데 예외적으로 요건 적용된다. 임시 우리 프린터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9번 맨 밑에 있죠. 29번 맨 밑에 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도 이제 다음 달에 또 새로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 이런 게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공포는 안 했는데 며칠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29번 프린터 맨 밑에 모든 상가 적용 임시 표준 대개 권해 동그라미 돼 있어요. 예, 이게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임시 특례입니다. 임시 특례. 특례라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특례. 공법에도 특례 이런 말 많이 나오죠. 특별한 예외입니다. 그래서 임시 특례가 뭐냐면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우리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런 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보통 유튜브 채널 이런 데 보니까 이런 거 나오더라고. 최대 8개월 연체해도 세입자 내쫓을 수 없다. 맞습니다. 최대 8개월. 이 6개월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이면 포함시키지 아니하니까 또 2달 연체했다 하더라도 최대 8개월 해도 못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더 연체하면 이제 3개월 차임액을 연체했으니까 해지할 수 있겠죠. 그 최대 막 자극적으로 해놨더라고. 최대 8개월 연체해도 세입자 내쫓을 수 없는 이런 더러운 법이 있냐 이러던데, 근데 이게 6개월간 연체했다고 해서 주인은 그러면 6개월 그 월세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세입자는 내야 됩니다. 웬만하면.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월세도 못 벌어가지고 도저히 월세 못 내릴 형편이라고 해서 그냥 내쫓거나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미 특례 기간이 끝났죠.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요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가 2개가 있습니다. 표준계약서가 2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 책에는 9번 적어놨네. 9번 적어놨네요. 어쨌든 표준계약서가 2개가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그게 우리 박스 안에 보면 동그라미 순서가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하고 다르니까 5번, 7번에 있네요. 5번, 7번.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그 정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7번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주어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 그 9번에 6개월 한시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 임시라고 적었어요. 임시특례. 지금 3개 이야기했습니다. 5번, 7번, 9번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대학력 1번에 있네. 1번. 우리 교과서 616페이지 메뉴에 1번 대학력. 대학력이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속해서 장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에 대학력은 갖춰야 돼. 사업자 등록은 하고 그 다음에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계속 장사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까지 했고요. 개가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그 2번에 있네요. 우리 교과서는 616페이지 2번. 박스 안에 2번.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죠. 주택은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고요. 요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어도 9억 초과해도 계약기간 장사할 수 있고 또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에서 계속 10년간 장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거 3번을 안 적어놨는데요. 3번을 저는 칠판에 적어놓은 데는 3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8번인데 여기는 9번 돼 있는데 3번은 안 적어놨는데요. 3번 이거는 저는 9억 초과하더라도 모두 적용되는 거고, 3번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9억 이하는 한 번 올릴 때 5%밖에 못 올리는데 최대 9억 초과하면 5% 초과해서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 이 말이라고요. 저는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9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게 지금 3번이 적용된다고요. 즉 5%밖에 못 올린다. 이거는 적용 안 된다. 9억 초과하면 시세만큼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 이게 오늘 아침에 MBC인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게 참 웃기는 일이 있더라고. 2021년까지 계약 기간인데 이걸 잘못 적어가지고 2221년 이렇게 적은 거예요, 글자를. 그러니까 주인은 나가라고 하고 세입자 아직 100년 더 190 몇 년 더 남았다. 만 원 벌금 받더라고요. 500만 원 벌금 받아도 주인 입장에서는 안 그러면 안 나가니까 그냥 간판 떼고 이렇게
장사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요. 주인은. 그래도 형사처벌 받아도 그렇게 해야 장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착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뭐 할 사람은 사회 통념상 없다고 봐야 되는. 알더라고. 임차인도 뭐 계약 기간 20년 제됐거든. 장기가 그 연구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 아주 앞으로 한 200년 더 할 수 하고 당장 나가라 이렇게 하고 하여튼 계약. 자, 그다음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입니다.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이 4번. 예, 4번 있고요. 4번 있고 그다음에 6번도 있네요. 저는 6번은 따로 안 했는데 권리금과 관련된 거는 평가 기준 고시하는 것 이것도 물론 적용됩니다. 권리금 회수기를 보장되니까 그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권리금 적용 제외, 그다음에 평가 기준 고시 이게 다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9억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해 줘야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에는 그러면 10년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 계약해야지 5년 더 연장해가지고 10년 장사 다 끝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한 달 전에 나가라고 해서 10년 동안 다 끝났으니까 권리금 내가 직접 장사할 거니까 커피숍인데 그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줘야 돼요? 안 해줘도 돼요? 10년 끝나고 나갈 때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한 번 연장 계약 갱신 요구 아니고 권리금을 보호해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권리금 회수기회를. 그러면 이 10년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새로운 주인 데리고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내가 권리금 받을 테니 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해 주세요. 주인한테 이러면 싫다. 이제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더 이상 못 해주겠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는지 판례가 있어요. 법 조문은 없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네, 해줘야 됩니다. 100년 장사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주택은 주인 직접 산다고 내보낼 수 있는데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한다 이 말 하는 순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물주면 즉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 이런 말 안 해야 되겠죠? 새로운 세입자 못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6개월 동안 데려와야 되거든요. 6개월 동안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데려와야 돼요. 잘 데려오기 쉽지 않아요. 또 데려오면 그때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계약을 안 하면 돼. 월세를 왕창 올림버린다든지 해서 실제 주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권리금 회수기에 주인이 동의 안 하면 주인이 협조 안 하면 권리금 못 받아갑니다. 현행법상.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 데려오면 그때 방해를 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주인이 직접 장사한다는 말 했으면 무조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 3천만 원 손해배상하라는 판례가 있어요. 주인이 직접 커피숍 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안 데려왔는데도 새로운 세입자를 왜? 주인이 어차피 한다 했으니까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 봐야 그 사람하고 계약 안 할 것이 명백하므로 안 데려왔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자, 권리금 관련 규정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지금 4번하고 6번 있네요. 그 다음에 해가 뭐냐면 그럼 다 했죠. 책에 있는 게 다 나와 있죠.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거는 똑같다고 9억 초과더라도. 그리고 사실은 우리 책에는 지금 없는데 하나 더 10번 해가 하나 더 적어 넣으세요. 올해 1월 4일 날 신설된 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 명령을 받아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됩니다. 저도 따로 안 적은 게 그냥 해 안에 해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따로 해를 두 번 안 적었어요. 이 규정이 하나 더 신설됐습니다. 지금 10번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그냥 그러면 뭐라고 하지? 임대차 해지 뭐라고 좀 줄여서 적을 수 있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이상 그냥 우리 이게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적혀져 있어요. 이게 3개월에 보면 이 말을 적어놨어요. 지금 한 말을 43번에 16번 3개월 집합 제한 해지 3개월 후 효력 이렇게 적어놨네요. 줄여가지고 뭐 이렇게 적어놓던지요. 요거 보고 43번에 16번에 있잖아요. 찾았죠? 프린트 안 받았어요? 46번에 없어요? 43번에 16번에 없어요? 다음 달 그럼 다음 달에 3월 달에 내드릴게요. 3월 달에 지금 바뀐 게 또 몇 개 더 있어서 반영해서 이게 1월 4일 날 바뀌었어요. 그건 프린트 아예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저 태어나서 처음 봐야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중에 그럼 다음 주에 받으세요. 새 거 그냥 오늘 또 받고 또 새로 종이 아까우니까 다음 주에 3월 달에 새로 내드릴 테니까 받지 말고 어차피 오늘은 하여튼 그냥 있으세요. 다음 주 3월 달에 처음 받고 지금 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젊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은데 오히려 겁이 나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서 기중한 시간은 짧을수록 소중하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또 길면은 힘들어요. 1년 정도가 딱 적절해요. 이게 공부하는 데는 1년 정도가. 만약 10년 후에 시험 본다고 하면 아무도 또 공부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2년마다 시험 볼 때 공부를 해봤어요. 1년 지난 게 다 까먹어버리더라고. 그냥 2년 동안 계속 공부할 수는 없잖아 이걸. 그래서 1년 정도 공부하는 게 가장 적절해요. 자, 그러면 10번 일단 어쨌든 3개월 이상 집합금지 집합 제한 명령 받아서 해지하는 경우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이거는 9억 초과하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적용 대상입니다. 미등기 전세에도 준용한다. 우리 동네 말로 전세라고 부르는 거 이거 말만 전세지 실제로는 임대차죠. 임대차. 그래서 이거 적용되고요. 미등기 전세. 그 다음에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로 2번 법인도 적용된다. 법인도 적용된다. 법인. 예, 법인. 주택은 법인은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은 적용 안 되죠. 원칙은 대기업은 안 되잖아요. 상가는 모든 법인 다 적용됩니다. 모든 법인.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주택이든 상가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 보면 그 어디 지나다니다 보면 눈물의 폐업 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3개월 동안 한다 이렇게 써붙이는 거 막 뭐 창고 망해서 한다 이런 거 나오죠. 옷 같은 거 스포츠 옷 같은 거 이런 거 등산복 이런 거 많이 하대요. 뭐 10,000원씩 무조건 10,000원씩 5,000원씩 파는 거 그거 엄청나게 많이 남는데요. 10,000원에 파는 게 가져오는 건 1,000원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전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깔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동안 1,000만 원 걸어놓고 3개월 지나면 그냥 다 사글세죠. 까지고 없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는 1년 보호해 줄 필요 없다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모텔에 달방이라고 하대요. 모텔에 그냥 한 달씩 3개월씩 이렇게 사는 거 있죠. 저도 옛날 노가다 할 때 그렇게 살아봤어요. 노가다로 가서 한 3개월 있으면 어디 또 집 없기도 그러니까 그냥 모텔에 있고 이러니까 모텔에는 근데 힘들더라고. 방음이 안 돼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살기가 힘들더라고. 모텔은 전혀 방음이 일부러 안 한다더라고요. 방음을 물어보니까. 그래서 살기는 힘들더라고요. 자, 600 노가다 하면 재밌어요. 그냥 저보고도 박씨, 박씨 이러면 예, 뭐 무조건 성만 부르더라고요. 그냥 박씨, 김씨, 이씨 이렇게 불러요. 노가다 하면. 자, 617페이지입니다. 임대차 기간입니다. 임대차 기간. 주택은 최단기 존속 기간이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최단기 존속 기간이 앞에 했잖아요. 농지는 3년,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5년이었죠.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 기간이 없습니다. 민법 지금 몰라도 돼. 근데 어차피 시험 볼 때까지 알아야 되니까 고통받아라고 제가 미리 말하는 거예요. 제 강의는 3월달 돼봐야 더 새로운 거 없어요. 더 깊어지는 거 없다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옛날에 강의할 때 처음에는 쉽게 하다가 가면 갈수록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시험에 나올 거 다 말하는 거 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다. 나중에 시험 보기 일막해서 말하는 거 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뭐 여러 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지금 거의 다 말해버렸어요. 시험 나올 거 이제 더 어려운 거 없다고 다음 달 돼봐야 특별히. 그래서 지금 기간을 또 말씀드리면 전세권, 민법 전세권은 최단기 존속 기간이 건물은 1년, 최장기는 10년입니다. 근데 민법 지상권에 최장기는 없고요. 최단기는 경관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이게 5개를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시험 보기 전까지는. 자, 어쨌든 상가는 최단기가 1년인데요. 이건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세입자가 원해서 6개월 계약 체결했으면 세입자는 6개월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주인은 6개월 계약했다고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3개의 차임액. 3개의 차임액이라는 말은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연체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엔 장사가 안 돼서 5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6개월 연체돼야 되겠죠. 석 달 월세액이라고요. 3개의 차임액이라는 말은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연체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프린터 30번 맨 밑에 보면 있잖아요. 30번 맨 밑에. 30번 맨 밑에 보면 3기 연체 3개, 2기 연체 4개 나와 있죠. 30번에 맨 밑에. 네, 3기, 2기가 4개, 3기가 3개 있습니다. 이런 걸 비교해야 된다고. 시험에 고득점 하려면 비슷비슷한 내용을 비교해야 돼요. 비교 안 하면 고득점 하기가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코로나로 폐업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618페이지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이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은 지난주에 주택했습니다. 주택은 계약갱신요구권 프린터 그 주택상가 비교하는 프린터 보시면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했는데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죠.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즉 5개월 동안 주인이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지금 계약갱신요구권이네. 제가 이건 묵시적 갱신이고 좀 전에 말하려고 했던 거는 요거는 지금 618페이지는 계약갱신요구권이니까 세입자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하겠다, 갱신하겠다 하면 10년까지 갱신 가능하다고요. 근데 세입자 입장이라면 주인이 먼저 말 안 하는데 갱신하겠다고 미리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되잖아요. 세입자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둘 다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자동 연장되잖아요. 굳이 세입자가 먼저 주인이 나가라, 올려주더니 나가라 하면 그때 계약 갱신 요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계약 갱신 요구 경우는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물론 시세만큼 올릴 수 있죠. 주변 시세만큼은. 자,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 박스 밑에 양가로 2번. 근데 그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8가지 있는데 이건 우리 프린터 54번에 8가지 적어놨습니다. 프린터 54번에 1번에 3기의 차임액입니다. 주택은 2기의 차임액이었죠. 주택은 2기의 차임액이었는데 상가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택의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산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한다고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 거절 못하죠. 차이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 정액 제한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정감할 수 있다. 그래서 올리는 건 5%밖에 못 올리고 내리는 거는 상한선이 없다. 단 9억 초과한 경우에는 5%밖에 못 올린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상가 묵시적 갱신을 보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계약갱신 요구인데요. 1년 계약 체결했으면 계속 1년씩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 처음 계약했으면. 그런데 만약에 스타벅스 이런 거는 6년, 7년 계약하더라고. 만약 6년 계약 체결했으면 계약갱신 요구 못합니다. 끝입니다. 6년 하고 나면. 왜? 갱신 요구에서 아까 양가로 3번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걸로 본다고 했잖아요. 6년 계약했으면 또 6년 연장된다고. 그 6년 연장되면 10년을 초과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거는.
5년 계약한 건 한 번 연장 가능해요. 4년 했으면 4년 한 번만 연장 가능하죠. 한 번 더 해버리면 12년 되잖아요. 3년 처음에 계약했으면 3년 9년까지 가능해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주택은 1회에 하나여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차이점 주택하고 그래서 스타벅스 이런 거는 6년 그 다 다르더라고. 개별건이 15년 계약한 것도 있더라고요. 스타벅스에서 위치가 좋고 드라이브스루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하면 15년도 계약해요. 2층에 있는 거는 보니까 스타벅스 1층에는 좁은데 2층에 올라가니까 굉장히 넓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는 차는 못 되겠더라고. 차 못 되죠. 차. 그게 좀 한계점인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다 새로 만드는 건 드라이브스루 뭐 이런 걸로 하고 지금 남한강이나 북한강가에 이런 데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차 댈 데가 없어요. 남한강도 한번 생겼다고 가보니까 너무 사람 많아가지고 아예 들어가도 안 하고 나오긴 했는데 차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데도 차 댈 데가 없더라고요. 남한강 여주에 있죠. 여주 양평인가 그 여주인가 남한강 건너서니까 양평일 가능성이 있겠네. 그 강 건너니까 이쪽으로 건너면 또 여주고 그렇죠. 광주하고 아마 여주하고 그 사이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북한강가에도 또 생겼어요. 자, 법정갱신 받고요. 그 다음에 619페이지 묵시적갱신 자동연장입니다. 똑같습니다.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자동연장되는데 양가로 1번 맨 뒤에 묵시적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임대인은 해지 통고 못하죠. 주인은 못 내보낸다고요. 근데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거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4년 계약해놓고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4년 더 연장됐는데 세입자가 나가겠다 하면 4년분 월세 다 까버릴 수 있어요. 공제할 수 있어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 통고 못한다고. 세입자가 나간다는 말 못한다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굳이 세입자가 먼저 말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세입자가 먼저 나 4년 더 하겠다. 예를 들면 계약갱신 요구에서 장사 그래 놓고 마음 변해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당장. 이건 안 된다고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 통고 못해요. 세입자가. 근데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619페이지 그 3번에 양가로 1번 맨 마지막에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돼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해요. 주택은. 근데 상가는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말 못합니다. 차이점. 이걸 모의고사 내보니까 다 틀리더라고. 이게 무조건 해지 3개월 지나면 해지 통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가는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해지 통고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로 인한 임차권 소멸입니다. 맨 밑에 경매로 인해서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경매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대항력입니다. 602 대항력은 주인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속 장사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라고 했죠. 채권의 물권화 경량, 물권적 효력입니다. 원래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돈을 빌려줬으면 빚쟁이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없지,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무한테나 돈 달라 소리 못 하잖아요. 물권은 대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근저당 설정됐으면 주인 밖에도 근저당권 실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건물주 밖에도 계속 장사할 수 있는 힘인데 단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뭐 이런 거 주간 노인 요양보호센터 이런 것들은 사업자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상가건물 대항력도 인정 안 됩니다. 당연히. 자, 그 다음에 621페이지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대항력만 갖추면 최우선 면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항이 최우선 면제권입니다. 출제됐다고 돼 있죠. 최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은 양 동그라미 1번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그 매각 대금 낙찰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2분의 1이라는 게 우리 프린터 56번에 프린터 56번에 거기 2분의 1에 동그라미 8번 9번이네요. 56번에 2분의 1에 8번 9번 밑줄 치놓으세요. 8번 9번 형광펜 색칠해 놓으세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예를 들면 상가가 경매 넘어갔는데 전액을 다 최우선 면제해주고 한 푼도 안 남으면 근저당권자 이런 사람이 보호받을 수 없잖아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최우선 면제해 줄 돈이 4억인데 경매 낙찰가가 4억이면 2억만 떼준다고 최우선 면제하라고. 전액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최우선 면제를 반드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못 받을 수도 있다. 낙찰가가 낮아지면. 자, 그 다음에 625페이지 양가로 2번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그 프린터 지난주에 내드린 거 주택 상가 비교하는 프린터에 보면 이 숫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숫자 적혀져 있다. 자, 서울에서는 9억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9억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이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환산보증금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했습니다.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해서 2,200만 원까지 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요건 최우선 면제, 요건 우선 면제 받는 기준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그 다음에 광역시는 6구는 54, 6 곱하기 9가 54죠. 6, 9, 54, 5억 4천,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 우선 면제 받습니다. 이 금액 초과하면 적용 안 된다고 했고요. 즉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임시표준 대개 권해 요거만 적용된다 했죠.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이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과밀억제권역은 5,500만 원 나누기 3을 해서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광역시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했는지 문제 내보겠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60만 원. 이러면은 환산보증금이 얼마입니까?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환산보증금 6,500입니다. 서울입니다. 상가입니다. 서울에 있는 상가가 경매 넘어갔을 때 최우선 면제를 얼마 받느냐는 게 문제입니다. 자, 1번 9억 받는다. 2번 6,500 받는다. 3번 2,200 받는다. 4번 500만 원 받는다. 5번 한 푼도 못 받는다. 최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요. 바꿨어요. 3번으로. 3번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이게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받는다고 보증금이 500밖에 없잖아요. 내놓은 돈 500밖에 없는데 2,200 받으면 이런 망하는 상가만 계속 다니면 돈 벌겠네요. 내가 내놓은 돈 500밖에 없는데 2,200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 받는 돈은 범위 내에서만 받고 보증금액은 환산보증금이라고요. 그러면 보증금 하나도 없고 월세만 무보증 월세만 낸다면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죠? 내놓은 돈이 없는데 뭘 받냐고요? 이해되죠? 이해 안 돼? 예. 될 것 같은데 안 됩니까? 다음에 또 민법에서도 또 하고 이러면 나중에 됩니다. 지금 오늘 태어나서 처음이라서 이 지금
처음 오신 분만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더 오래 공부하신 분도 같이 모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627페이지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거 주택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주택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다. 거기 62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합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합의가 되어야 하는 등기가 임차권 설정 등기고요. 명령에 의한 등기는 등기법에서 말하면 재판상 등기입니다. 재판상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등기 권리자가 바로 임차인이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민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부르는 걸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자, 그래서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앞에 주택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628페이지 양가로 3번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의 효력 2번에 양가로 1번 등기 효력은 대항력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기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는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 있다고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임차보증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 신청은 가능합니다. 맨 밑에 3번 민법에 의한 등기의 효력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민법 621조 설정 등기,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합의가 된 경우는 언제든지 등기할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나 효과는 똑같다고요. 단 명령에 의한 등기는 계약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설정 등기는 당사자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629페이지 권리금입니다. 이거 임차권 등기는 똑같습니다. 주택이나. 자, 권리금인데 629페이지 맨 밑에 2번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양가로 1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금지. 그 첫 번째 줄에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6개월 동안입니다. 6개월 동안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와 주인 건물주께서는 계약해 주십시오. 제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아가겠습니다. 하면 주인은 안 돼. 이런 거 못한다고요. 그 제가 옛날에 권리금 중개를 해보니까 옛날에 이게 2015년도에 도입됐는데 저는 2015년 전에 중개업을 하면서 권리금 1억 알선 해봤는데 하니까 주인이 특이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하지 않기로 함 이렇게 적어놨는데도 몰래 세입자들끼리 주고받았어요. 옛날에도. 근데 지금은 세입자들끼리 몰래 주고받기가 힘들어요. 합법화됐기 때문에 이제 양성화됐기 때문에 권리금이 법제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외려 옛날에 권리금 제도가 법에 명문화 없을 때는 세입자들끼리 몰래 주고받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권리금 회수를 못한대요. 지금은 합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인이 방해해버리면 받아가기 힘들어요. 주인이 협조 안 하면. 옛날에는 주인 몰래 주고받았다고요. 그 옛날에는 어떠한 경우도 권리금 인정하지 않기로 한 그 특약 효력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그런 특약 넣어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법에 권리금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629페이지 맨 밑에 박스 안에 있는 네 가지 행위를 함으로써 주인이 세입자한테 권리금 못 받아가게 하면 안 되는 거 요 네 가지고요. 근데 예외가 네 가지보다 예외는 20가지도 넘어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되는 예외가 엄청나게 많다고 있기에 그래서 주인한테 유리하다고요. 자,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주인이 하면 안 되는 행위 동그라미 1번 그 맨 밑에 629페이지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주인이 직접 나한테 권리금 달라 세입자 못 받아가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전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인가 보증금을 현저히 고액 밑줄 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월세 100만 원 받고 있는데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오면 주인한테 보증금 얼마 받을 겁니까? 월세 얼마 받을 겁니까? 이걸 사실은 물어봐야 돼. 그래야 그게 맞는 세입자를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차라리 처음에 150만 원 받겠다 하면 150만 원이라고 하고 세입자 데리고 오면 돼요.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권리금 못 받아가게 하려면 세입자가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 데려오기나 해라. 데려오지도 않고 뭐 벌써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냐 이렇게 하고 안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인지.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세입자 데려왔는데 지금 현저히 고액으로 올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그럼 지금 100만 원 현 세입자 100만 원 받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오면 만약 150만 원으로 올려버리면 갑자기 올리면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의 안 하겠죠. 그럼 150만 원 올리면 돼요? 안 돼요? 50%나 올리면 된다는 법도 없고 안 된다는 법도 없어요. 현저히 고액을 올리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뭐 50% 올리면 안 된다, 30% 올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소송해봐야 돼. 주변 시세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게 올리면 안 된다고요. 주변 시세가 150이면 올려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고 소송해야 되는데 소송하는 순간 이미 6개월은 다 지나가 버리겠죠.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주는 기간. 그래서 주인 협조 안 하면 왕창 올려버리면 새로운 세입자는 거의 안 들어온다고요. 그럼 새로운 세입자 데려올 때 뭐라고 해야 돼? 현 세입자는 나는 그러면 월세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가 물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에 장사하고 있는데요? 나는 100만 원 있는데 주인이 좀 올릴 수 있습니다. 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50만 원 올려버리면 계약 거의 안 하겠죠. 그래서 주인 협조 안 하면 권리금 받아가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50만 원을 더 올리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규정이 없어. 주변 시세 그러면 주인은 주변 시세가 다 150이다 이렇게 주장할 거고 세입자는 주변 시세는 100만 원도 안 된다. 이걸 서로 주장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소송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하면 안 된다. 자, 요거는 그래 임대인이 해야 되는 이거는 지켜야 되는 의무인데요. 자, 안 지켜도 되는 의무가 이제 630페이지 권리금 보고가 되지 않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를 보호 안 해줘도 되는 예외입니다. 예외가 더 많다고 했죠? 원칙보다.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데리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경제적 능력, 돈이 없는 경우 저 옷 입은 거 보니까 월세 안 낼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다른 사람 데려와봐라. 저 사람 월세 안 낼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현세입자가 아니다. 옷은 저렇게 입어도 월세 잘 낼 것을 입증해야 돼요. 어렵잖아요. 이거 얼굴 한번 보고 월세 잘 낼지 안 낼지 어떻게 하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지금 관리비도 안 낼 것 같다. 다 부술 것 같다. 어떻게 하냐고요.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무래도 저거 보니까 옷 입은 거 보니까 저 사람하고는 안 되겠다. 좀 새로운 사람 데려와 봐라. 그러면 6개월 다 지나간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꼴 저꼴 보기 싫다. 1년 6개월 이상 아예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 이건 뭐겠어. 1년 6개월을 시험에 낸다면 2년, 1년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강의하는 선생님들마다 이게 다 다르고요. 뭐 대학에서 강의한 걸 들어봐도 다 다르고 이걸 해석이 다 다르더라고. 뭐가 다르냐면 누가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거냐고요. 현 세입자가 사용 안 한 거냐고요. 아니면 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앞으로 1년 6개월 사용 안 한 걸 말하는 건가요? 뭐냐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요. 틀려도 돼. 이거 강사들도 다 틀린다고.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요. 임차인이 주인이 지금 여러분도 다 다르네요. 그게 정상이에요. 강의하는 사람도 다 달라요. 저도 여러 군데 강의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이게 2015년도 이거 법을 만들 때 제가 공청회에도 참석했고 법무부 이 만든 사람, 입안한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보세요. 주어가 누군지 찾아보세요 하더라고.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는데 하니까 그거 없잖아요. 주어가 이러더라고. 주어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한 게 없어요. 누가 그래. 그 아무나 이렇게 하면 다 똑같다는 얘기. 세입자가 했던 주인이 했던. 세입자가 1년 6개월 사용 안 했던 아니면 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나 이제 더 이상 세 안 넣겠다. 그냥 동창회 사무실로 쓰겠다 하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고요. 제가 중개부 해보니까
중개업소도 그냥 나이 많아가지고 퇴직해가지고 개인 사무소로 쓰려고 중개사무소 운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손님 오면은 저 앞에 가보세요. 저기 많이 물건 많던데 우리는 없습니다. 이러고 안 해요. 계약도. 뭐 아니면 포카 치고 고스톱 치고 그냥 친구들하고 술 먹고 왜 집에 있으면 막 와이프가 자꾸 잔소리는 해대고 짜증나서 그냥 사무실은 하나 있어야 그 손님은 받고 이렇다고 밖으로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여자분들은 뭐 나이 먹고 그러면 갱년기고 이러니까 막 자꾸 짜증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나오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시험에 낸다면 1년 6개월 대신에 1년, 2년 이런 식으로 숫자 바꾸면 문제 쉽잖아요. 가장 내기가. 1년 6개월 네모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이거 왜 이런 조문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런 착한 주인은 없죠.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 가지고 이 사람하고 권리금 받고 권리금 받는 계약, 권리금 계약해라. 내가 계약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했으면 세입자가 똑같은 조건인데 왜 내가 데려온 사람 안 하고 네가 데려온 사람하고 계약하라고 하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자는 어쨌든 권리금 받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는 없겠죠. 자, 손해배상입니다. 양가로 3번 손해배상 해야 되는데요. 동그라미 2번 낮은 금액입니다. 낮은 금액. 낮은 금액 네모하시고요. 뭐가 낮은 금액입니까?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하고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높은 금액이 아니고.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5년간 장사를 했습니다. 그럼 권리금을 5년 후에 평가하면,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면 권리금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그렇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권리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현업에서 말하는 권리금은 세 가지가 있어요. 권리금은 거의 그대로 권리금이 있고요. 시설 권리금은 내려가죠. 냉장고 이런 거 5년 썼으면 거의 중고잖아요. 식당 같은 데 있는 거 냉장고. 그래서 감가상각이 되니까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영업 권리금이 있습니다. 영업상 노하우, 거래처, 신용. 요건 영업이 잘 됐다면 올라가겠죠. 장사 못했으면 내려가겠죠. 판례를 보면 권리금 많이 받으려고, 권리금 받으려면 뭔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시중에 형성된 권리금은 1년간 순이익이 권리금으로 책정돼 있어요. 1년간 순이익이.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보고 권리금 1억 달러 중개업소를 인수하는데 그러면은 그럼 얼마 벌리는데요? 남는 게 얼마인데요? 아니면 매출액이 얼마인데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 매출액이 2억이 돼야 1억은 남아요. 50%밖에 안 돼요. 수익 50%도 되기 힘들어요. 모든 매출액은 직원 인건비 30%, 마진 10%는 세금 이렇대요. 그러면 그 1억 남으려고 하면 최소한 2억 이상 매출액이 돼야 된다고, 부동산도. 그 권리금은 1억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개업소도 여러분들한테 팔아먹으려고 가짜 계약서 막 쌓아놓은 데도 있어요. 이 계약 많이, 이거 1년 동안 된 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제가 그거 아무거나 하나 전화해봐도 됩니까? 진짜 계약 맞는지. 뭐 흥분하고 그거 네가 왜 확인하는데 이러면은 계약 안 하면 되겠죠. 해봐라. 아무거나 다 해봐라. 그게 원래 실사를 다 하잖아요. 기업 인수합병하면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 하기도 좀 민망해요. 지금은 관행이 해야 됩니다. 원래는 다 해봐야 돼. 가짜가 워낙 많다고. 그래서 판례도 있어요. 일부러 권리금 많이 받으려고 식당인데 매출 전표를 허위로 막 신용카드 자기 가족 거 막 다 끊어가지고, 신용카드 끊어가지고 엄청나게 매출액이 부풀린 거, 식당 장사도 안 되는데 그 장사 잘 된 걸로 매출액 봐라. 그 식당 뭐 다 할 수 있대. 1년간 매출액 이런 걸 그 전산에 다 확인이 가능한가 봐요. 한 달 매출액 이런 걸 일부러 팔아먹으려고 작정하고 1년 동안 계속 매출액을 부풀려가지고 권리금 많이 받은 거 사기죄로 처벌받았어요. 기망행위 사기잖아요. 완전 속여가지고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권리금을 달라고 하면 그 권리금이 적정한지 평가를 해야 된다고요. 순수익의 1년간 순수익이라고. 왜냐하면 상가 임대차는 최단기가 1년이잖아요. 1년 만에 권리금 준 거는 복구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1년 후에는. 1년 후에 뭐 재건축한, 지금 일산에 보니까 건물이 가라앉아 가지고요,
세입자 다 그냥 대피했더라고. 대피. 그 건물주들은 그냥 임대분양만 줄 테니까 다 나가라. 세입자는 너무 억울하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게 법에도 없고 갑자기 건물이 노후 멸실 뭐 이런 거 되는데 어느 정도 멸실돼야 되냐. 그 대피할 수준 되는데 그 손해배상을 해주라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뭐 주인이 일부러 부쉈는지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주인이 관리 소홀로 했으면 주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자연적으로 생긴 거라면은 뭐 지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면 그거 손해배상 해주라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 그러면 1년 만에 당장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권리금 준 거는 1년 만에 회수해야 된다고요. 1억 권리금 줬으면. 낮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3년. 3년 안에 우리 프린터 이 마법의 프린트에 없는 게 없죠. 46번에 이 3년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몇 번에 있어요? 3년. 46번에 13번에 있죠. 46번에 13번. 46번에 13번 밑줄 치세요. 권리금 손해배상 소멸시효라고 적어놨잖아요. 3년 안에 청구해야 된다고요. 권리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권리금 적용 제외입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우리 책에는 그걸 안 적어놨네. 그 왼쪽에 있네. 630페이지 맨 밑에 왼쪽 전통시장이라고 나와 있죠. 전통시장. 그게 그 위에 주의해가지고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통시장은 제외한다는 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는 그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뭐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런 게 있어요. 그 면적까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 필요 없고 어쨌든 큰 점포는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전통시장도 점포가 클 수 있잖아요. 연결돼 있으면. 그 전통시장은 권리금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제외하니까 되는 거예요. 백화점 할인매장은 권리금 보호 안 돼요. 백화점도 임대매장이죠. 백화점에서 그 옷 파는 사람 제가 제 조카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임대료 준대 얼마 주냐 물어보니까 매출액의 40% 준대요. 백화점. 그러면 뭐 안 팔면 되겠네 하니까 안 팔면 쫓겨난대요. 목표량 뭐 5천만 원 이달 목표 5천만 원 이러면 목표 달성 못하면 또 쫓겨나고 권리금 회수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는 거고. 그 저한테 자꾸 옷을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로 이게 훔쳐서 주나 남는 거 주나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뭐 입으면 된다 이러던데 보니까 다 자기가 사가지고 주더라고. 매출이 낮으니까 어차피 그 매출 낮으면 쫓겨나니까 옷 주는 거예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옷 다 자기가 그냥 사가지고 남 주고 이러니까. 그런 거는 백화점은 보니까 한 달에 2번씩 2주마다 한 달에 바꿔버린대 위치를. 에스컬레이터 앞에 이런 데가 더 잘 팔리잖아요. 사람들 눈에 자꾸 보이는 데가 지금 구석에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씩 위치를 바꿔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된다고.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이마트 같은 데도 보면 임대매장 그 직원들 뭐 그 막 파는 사람들 보면 다 그 이마트 직원이 아니라 그 식품회사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거죠. 라면이면 라면회사, 농심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직원이라고요. 그 다 임대매장이라고 임대료 내고. 근데 그런 거는 권리금 회수기회가 안 된다고요. 보호가. 자,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국유재산, 공유재산 안 됩니다. 여기는 지하상가는 없죠? 지하상가 있어요 혹시? 지하상가 없는데요. 아마 저기 시외버스 터미널 저기 개인 건지 뭐 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시 겁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만약에 지금 시 재산이라면 공유 재산이잖아요. 저 시외버스 터미널 그 상가 많잖아요. 그게 만약 개인 재산이 아니고 시 재산이라면 공유 재산이라면 그거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안 된다고 보장이. 그 어떻게 되냐면 시 재산이면 예를 들면 서울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가장 지하상가 많은데 인천 부평 지하상가 뭐 또 대구 바늘땅 지하상가 부산 서면 지하상가 남포동 지하상가 이런 지하상가 많은데 지하상가는 보호 안 됩니다. 대구 바늘땅 지하상가 가보니까 거기서 중개업소도 있더라고. 지하상가 안에. 근데 중개업소가 핸드폰 번호만 적어놨어. 명함에 보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그냥 핸드폰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연락 안 받고 폐허해버리고. 그러면은 연락 힘들어요. 그 뭐 손해배상 청구하기도 현실적으로는. 또 몇 년 지나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잖아요. 3년 지나버리고 이러면은 특히 인천 그 부평 지하상가 이런 거 보니까 인천시에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공개 입찰 방식으로 세입자를 모집했어요. 처음 모집할 때는 월세 20만 원, 30만 원 인천시에 내요. 근데 세입자들이 다시 전대 다른 사람한테 세를 나가 지금 그 최종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 300만 원씩 낸다더라고 월세를.
계속 다른 사람한테 세놓고 권리금 받고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그 임차인으로 응찰해가지고 공개 입찰해가지고 낙찰된 사람이 나중에 인천시에서 막 15년인가 이런 식으로 계약했어요. 그 이제 계약 해지하려고 이제 끝내려고 하니까 막 그 세입자들이 우리는 많이 주고 들어왔다 돈 이렇게 막 하니까 또 연장해줬어요. 5년인가. 그 뭐 20년씩 이렇게 장사하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그 공개 입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수의 계약을 못 하게 돼 있다고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대부 임대하도록 돼 있어요. (631페이지) 메뉴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고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주어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죠. 주어를 주의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나머지 조금 더 하고 경공매 하도록 하겠습니다.